5월에 급증하는 의외의 질병, 그 정체는 바로 (5월에) 급증하는 의외의 질병, 그 정체는 바로 관절염입니다. 네, 에이, 관절염입니다. 네, 에이. 관절염은 항상 있는 거지. 네. 아니 추울 때 관절 오래. 그럼 뭐 비 많이 올 때. 맞아. 그럼 소리나. 봄에 왜요? 옛날에는 이제 많이 그랬지만 실제로 요즘에 보면 건강 우리가 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 2월에는 약 61만 명의 그 관절염 환자가 있었는데 3, 4월을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하더니 5월에는 무려 75만 643명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우리가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5월에 증가하는 야외 활동이 무릎 관절염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봄철에 활동량이 늘어나서 그게 그런가 보다. 네네. 관절을 많이 쓰니까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모든 어떤 인체 장기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노화가 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관절이야말로 서면 쓸수록 닳는다는 얘기가 딱 들어맞는 신체 장기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평생 야외 활동을 주로 하셨던 세계적인 탐험가 콜럼버스 아시죠? 네. 콜럼버스의 무릎에도 관절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콜럼버스 언제? 콜럼버스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발견한 알아요? 사람이잖아. 그 사람 관절염 어떻게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이탈리아 태생인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검은 보화를 찾아서 전 세계를 항해하던 와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콜럼버스의 나이가 42살이었거든요. 그 나이에 장시간 좁은 선박위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그때는 교통수단이 많이 이렇게 발달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곳을 무리하게 걸어서 탐사했던 그는 결국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나이다. 이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신대륙을 찾기 위한 모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끝내 통풍까지 찾아오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 콜럼버스에게 퇴행성 관절염은 고달픈 직업병이자 생의 마지막까지 몸에 새겼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는요, 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백호엽절풍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백호, 즉 하얀 호랑이가 관절을 물어뜯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얀 호랑이가 관절을 물어뜯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이 관절 통증이 심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생겨난 퇴행성 관절염의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통증 폭탄입니다. 너무 겁났어. 안타깝게도 100세 시대인 지금 우리가 노년에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을 사실 피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절 속 이것의 수명이 다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 알죠.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그렇지? 예. 관절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우리가 막이 바로 연골이잖아요. 이 연골은 뼈와 뼈가 우리 맞닿는 충격을 방지하는 일종의 관절의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골은 관절의 수명을 결정짓는 관절의 보물창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연골의 두께가 고작 3mm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무 얇아. 우리가 3mm라면 우리 라면 면발 한 가닥 정도 우리 두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니 그걸로 어떻게 평생을 버텨? 그럼. 아니, 뛰기도 하고. 요거. 우동면발 정도는 돼야. 그렇지. 그죠?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너무 얇다. 근데 왜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연골이 닳아도 재생이 안 된다고. 네, 맞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닳게 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는 뼈와 뼈가 맞닿는 아까 말씀하신 통증 폭탄,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게 됩니다.